아침장을 보고 돌아와서 밥을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쉬면 더 처질까봐 그 생각 하나로 말이에요.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우리 몸에서는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식사를 하면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쏠립니다. 그럼 뇌로 가는 피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 어지러움을 참고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중력과 혈액 부족을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셨다면 평생 몸에 밴 부지런함과 참고 버티는 습관이 오히려 노년기에는 뇌 컨디션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어오셨죠.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진다. 움직여야 건강하다. 젊을 때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우선순위는 달라져요. 반대로 평생 게으른 습관이라고 배워왔던 행동 하나, 바로 밥 먹고 잠깐 눕는 것. 이게 노년기에는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뇌에 피를 다시 채워주는 전략적인 휴식입니다. 지금부터 왜 노년기에는 식사 직후 행동 하나가 하루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딱 3일만 바꿔도 몸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끝까지 이어서 보셔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 식사만 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어지러움이 시작되는 걸까요? 이건 체력이 약해져서도 마음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몸의 조절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변화는 혈액 분배 능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순간 몸은 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요. 위와 장으로 많은 혈액이 이동해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흡수해야 하거든요. 젊을 때는 이 과정에서도 뇌로 가는 혈류를 재빨리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사이 뇌는 잠시 산소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두 번째는 혈관과 혈압의 탄력 저하입니다. 노년기에는 혈관이 예전만큼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해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은 것처럼요. 그래서 식사 후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때 몸을 세운 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뇌까지 피를 올려야 해요. 혈관의 반응이 늦어진 상태에서는 이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과 수면의 영향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수면제, 진정제 같은 약물은 혈류 조절을 더 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깊은 잠을 못 자는 상태가 겹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져요. 자율신경은 상황에 맞게 혈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식사 후 혈압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생활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평생 식사 후 바로 일하고 바로 움직이는 습관이 몸에 밴 분들이 많으세요. 쉬면 게을러진다는 생각 때문에 어지러워도 참고 버티시죠. 하지만 이 습관은 노년기에는 뇌를 반복해서 굶기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데 밥만 먹으면 멍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라고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노화된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이 문제는 왜 식사 직후에 특히 심해지는지, 그리고 왜 몸의 자세 하나가 뇌 컨디션을 크게 좌우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 안에서 위장과 심장, 그리고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위장, 심장, 혈관, 뇌는 따로따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의 순환 구조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연결 고리를 이해하면 왜 식사 직후에 증상이 몰리는지 분명해져요. 식사를 하면 가장 먼저 바빠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위장입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을 흡수하려면 엄청난 양의 혈액이 필요해요. 이때 몸은 자연스럽게 혈액을 위장으로 우선 배치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른 장기,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뇌는 몸무게로 보면 아주 작은 장기지만 사용하는 산소와 에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조금만 공급이 줄어도 바로 신호를 보내요. 멍해짐, 졸림,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건 병이라기보다 지금 공급이 부족해요라는 경고에 가까워요. 여기에 심장의 역할이 더해집니다. 심장은 혈액을 위로, 즉 뇌 쪽으로 밀어 올려야 해요. 그런데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일해야 하거든요. 마치 물을 2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요. 식사로 인해 위장이 혈액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심장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셈이죠. 노년기에는 이 부담을 감당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관의 상태도 중요해요. 젊을 때는 혈관이 빠르게 조여지고 풀리면서 혈압을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 혈압이 잠시 떨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그 여파가 가장 먼저 뇌에 나타나요. 자세는 이 연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을 세운 상태에서는 심장과 뇌 사이의 높이 차가 커요. 반대로 몸을 눕히면 이 차이가 줄어들죠. 그 결과 심장은 훨씬 적은 힘으로도 뇌에 혈액을 보낼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차이는 뇌에게는 매우 큽니다. 결국 식사 직후의 어지럼증은 위장의 문제만도 뇌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위장의 혈액 요구, 심장의 펌프 능력, 혈관의 탄력, 그리고 자세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무조건 움직이기만 하면 뇌는 반복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제 이 연결 구조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살펴볼게요. 73세의 이정분 어르신은 평생을 쉬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챙기고 밥을 먹고 나면 잠깐이라도 앉아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어지럼이 와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참고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바로 외출을 하셨어요. 쉬면 몸이 더 굳는다는 말을 평생 믿어왔거든요. 처음 증상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머리가 잠깐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분만 지나면 괜찮아졌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식사 후에 의자에 잠시 앉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졌고 심한 날에는 자리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어요. 혈압도 괜찮고요. 그 말뿐이었어요. 어르신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이상이 없다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약해진 건가? 마음이 문제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고 움직였어요. 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거든요. 하지만 식사 후가 유독 힘들다는 점만큼은 분명했어요. 아침보다 점심, 점심보다 저녁이 더 힘들었고 밥을 먹고 나면 하루의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병원 검사로는 잘 잡히지 않는 몸의 흐름 문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정분 어르신은 식사 직후 행동을 아주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깐 몸을 눕혔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쉬면 더 처질까봐, 몸이 망가질까봐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머리였어요. 식사 후 멍해지던 시간이 짧아졌고 어지러움이 훨씬 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밥 먹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후에 쏟아지던 피로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것은 병이 아니라 노년기 몸에 맞지 않는 부지런함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대단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을 바꾼 것도 운동을 중단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식사 후에 선택 하나를 바꿨을 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뇌와 몸의 흐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정분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어지러워도 참고 멍해도 버티고 쉬는 것을 죄처럼 여겼던 선택들. 하지만 노년기에는 그 성실함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져요.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참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식사 후 잠깐 몸을 눕히는 행동이 왜 노년기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핵심은 혈액의 흐름과 중력, 그리고 심장의 부담입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은 늘 중력을 거슬러 뇌까지 혈액을 밀어 올려야 해요.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담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식사를 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져요. 위와 장은 소화를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액을 요구합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혈액을 아래쪽으로 보내고 이때 뇌로 가는 혈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뇌는 산소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짧은 감소에도 바로 반응합니다. 멍해짐, 졸림, 집중력 저하가 그 신호예요. 이때 몸의 자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몸을 세운 상태에서는 심장과 뇌 사이의 높이 차가 커요. 마치 1층에서 2층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요. 반대로 몸을 눕히면 이 차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심장은 더 이상 피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양의 힘으로도 뇌에 충분한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차이는 몇 분 안에 뇌 컨디션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은 혈관을 조절해서 상황에 맞게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이 기능이 둔해지기 쉬워요. 식사와 동시에 움직이며 긴장을 유지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혈관 조절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짧은 휴식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줘요. 그 결과 혈압 변동이 완만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안정됩니다. 이 원리는 약이나 특별한 치료에 의존하지 않아요. 몸의 구조를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돕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고 반복할수록 효과가 쌓여요. 식사 후에 짧은 휴식은 뇌를 쉬게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뇌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휴식이 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짧고 정확해야 합니다. 20분 안팎의 시간 동안 뇌에 혈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그 이후의 활동은 훨씬 수월해져요. 노년기 뇌 건강에서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방법은 단순하지만 지켜야 할 기준은 분명합니다. 핵심은 식사 직후에 20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먼저 식사를 마치면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지 마세요. 설거지, 외출 준비, 집안일은 잠시 미뤄두는 게 좋습니다. 대신 소파나 침대에 가서 몸을 편안하게 눕히세요. 완전히 똑바로 누워도 괜찮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상체를 약간만 세워도 충분해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가슴이 편안해지는 각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20분 동안은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뉴스처럼 긴장되는 화면은 피하는 게 좋아요.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이 가라앉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잠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의 자세와 긴장이 풀리는 상태예요. 밤에 잠잘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팔과 가슴을 편안하게 열어서 흉곽이 답답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팔을 너무 높이 들 필요는 없어요. 손이 가슴이나 어깨 근처에 자연스럽게 놓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세는 밤사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을 돕고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앉아있을 때의 자세도 중요해요.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끝까지 깊숙이 넣고 허리를 세워야 합니다. 골반이 바로 서야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고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혈류와 신경의 흐름이 안정돼요. 소파 끝에 걸터 앉거나 등을 둥글게 말고 앉는 습관은 피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식사 후 20분 휴식, 잠자리에서 가슴을 여는 자세, 앉을 때 골반을 세우는 습관. 이것만 지켜도 몸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길게 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쉬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식사 후 어지럼과 멍함은 점점 줄어들고 하루의 컨디션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오해가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되나? 정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식사 후 잠깐의 휴식은 뇌를 위한 전략적인 충전일 뿐, 활동을 대신하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쉬는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면 효과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주의예요. 식사 후 휴식은 길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20분 안팎이면 충분해요. 이 시간을 넘겨 오래 누워 있으면 몸이 처지고 이후 활동으로 넘어가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휴식이 끝났다면 가볍게 일어나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산책이나 집안일처럼 부담 없는 활동이 적당해요. 자세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거나 가슴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은 상체를 약간 세운 상태가 더 안전해요. 몸이 불편한데도 억지로 특정 자세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이는 거지 고정된 자세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약물과 기존 질환입니다. 혈압약, 심장 관련 약, 진정제나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식사 후 어지럼의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생활관리 차원에 참고 정보로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방향 전환도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말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노년기에는 이 말 앞에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잘 쉬고 나서 움직여야 건강하다. 쉬지 못한 상태에서의 움직임은 회복이 아니라 소모가 돼요. 식사 후에 짧은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이후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준비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방법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쉬고 그 다음에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노년기의 하루는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식사 후 어지럼과 멍함은 참고 버텨야 할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식사 후에 행동 하나를 바꿨을 뿐이죠. 그 작은 선택이 밥 먹는 시간을 두려움의 순간에서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었고 하루 전체의 흐름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어지러움을 참고 움직이던 분들이 식사 후 잠깐 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멍했던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피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처럼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몸의 흐름을 존중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였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밥 먹는 시간이 걱정이 아니라 편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맑은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넘어질까 불안해하지 않고 걸으며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비법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잘 쉬고 그 다음에 잘 움직이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석 달 뒤에 여러분은 지금과 다른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기준이 되었다면 백세 웰빙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